정보보안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최신 기술과 이슈를 다루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2일입니다. 오늘도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많은 개선을 가지고 온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2부로 방송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스마트 계정 추상화와 이더리움도 디지털 골드로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 재단 설립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팩트라 업그레이드 중에서 레이어2 확장성을 개선하는 이야기와 검증자 지분 한도를 32 ETH에서 2048 ETH로 증가시킨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하면은 뭐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기술 혁신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도 전문가 그룹이 금융 쪽에서 접근한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공통점은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디지털 커런시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같은 암호화폐지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은 뭐가 다른가? 이더리움은 계정 모델입니다. 계정 모델입니다. 지갑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에 있는 이 EOA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A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EOA와 CA는 세상의 글로벌한 세상의 이더리움 계정 숫자만큼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라고 치면 우리은행을 이용하려면은 누구나 계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정 숫자만큼 이더리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더리움 계정이 있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죠. 거기다가 EOA는 은행 계정, 뱅크 어카운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CA는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CA란 것은 컨트랙트 어카운트로 여기에는 이 계정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 계약 코드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의 배포라는 말과 실행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실행. 배포라는 말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려놓는 일을 말하고, 실행이라는 말은 사용자가 자신의 외부 소유자 계정을 통해서 이 계약 코드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실행시키는. 그래서 배포와 실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더리움 계정 모델에서는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한 결과는 이제 이 계정의
상태가 바뀌는데요. 그 실행을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블록 시간마다 블록 시간마다 여기 있네요. 블록 시간마다 12초마다 도달하는 트랜잭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달하는 트랜잭션들에 대해서 이게 트랜잭션이 이렇게 도달합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트랜잭션을 EOA를 통해서 도달하면은 또 EOA가 가스를 지불하고 해당되는 컨트랙트 프로그램 어카운트 이거를 실행을 시키죠. 시킬 때 두 단계로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그 선발대 비슷하게 제한자 노드가 먼저 이 블록 시간 동안에 도착한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실행을 해서 이 스테이트 변화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각 계정의 이 컨택트 어카운트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트랜잭션이 N 개의 트랜잭션이 만약에 뭐 2N 개의 어카운트를 계정을 스테이트를 바꿔놨다. 그러면은 그 토탈 바뀐 게 이 SN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블록을 만드는데 업데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블록을 만들어서 이 블록을 방송을 합니다. 모든 제한자 노드에게 제한자 노드는 이 새로 만든 블록을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밸리데이터 노드는 이 제한자 노드가 제한한 이 블록을 받겠죠. 받으면은 자신이 갖고 있던 이 것, 이것을 모든 제한자 노드, 모든 검증 노드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검증 노드는 S0, 이전 스테이트요. 프로포잘 노드가 사용했던 S0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 스테이트의 S0요. 이전의 스테이트 S0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검증 노드는 이 실행을 시켜보고 SN-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자 노드가 알려준 이 SN과 검증 노드가 실행해본 이 SN-를 비교를 해서 이게 같은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같으면은 각각의 검증자 노드는 블록체인을 새로운 SN을 스테이트를 갖는 새로운 블록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검증자 노드들이 이 제한자 노드가 제한한 이 블록에 대해서 똑같은 블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더리움은 검증 노드가 중요하고요. 검증 노드가 중요하고 결국은 이 제한자 노드도 블록 시간마다 12초마다 검증자 노드 가운데 하나가 제한자 노드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증자 노드는 이더리움을 발행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상만 받으면은 이게 이더리움이 발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만큼 소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은 여기 이제 실행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더리움이 글로벌 컴퓨터로 작동하기 때문에
실행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가스를 이더리움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모았다가 이 신규로 발행한 이더리움만큼의 가스를 소각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은 시간이 지나가도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요것만 봅시다. 이더리움은 그 소각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소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그 스테이킹 하는 데 대해서 3%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POW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 면에서도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더리움이건 비트코인이건 탈중앙화 시스템입니다. 탈중앙화. 보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가장 큰 보안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이 여기서 보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탈중앙화 시스템. 탈중앙화라는 것은 이더리움은 이제 그 검증자가 분산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비트코인은 채굴자, 마이너들이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에서는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투자, 지분을 맡겨놓은 그 검증자에게 이 이자를 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주기 때문에 이게 수지타산이 맞아서 이 분산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검증자 노드가.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에서는 이 채굴자들이 POW 방식으로 자유 경쟁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 조그만한 그런 채굴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초대형화됩니다. 초대형화. 초대형 채굴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거의 그 채굴자들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뭐 한 5개 정도 이 채굴 노드가, 미국에 있는 채굴 노드가 비트코인 채굴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 중에서 중요한 업그레이드 하나는 EIP 7691입니다. 여기서 이제 EIP 7691은 블록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으니까,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에코시스템입니다. 생태계입니다. 초창기에는 이더리움 자체만 있었지만은 이게 레이어 1 개념이죠. 레이어 1 체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트랜잭션 거래를 레이어 1에서만 수행했습니다. 그때는 이 블록이라는 말이 없었던 것이죠. 예, 블록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레이어 1만 가지고는 이 확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확장성. 예, 확장성. 확장성의 그 매트릭으로서 우리가 뭐를 사용하느냐 하면 TPS를 사용합니다. TPS요. 그러니까 초당 트랜잭션, 거래 몇 개를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확장성의 매트릭입니다. 근데 레이어 1만 가지고는 이 확장성을 크게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트코인은 TPS가 5,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이 확장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은 레이어 2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레이어 2. 레이어 2 체인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레이어 1이 이게 본점 개념이고요. 본점 개념이고 이 레이어 2가 이게 지점 개념이죠. 예, 지점 개념입니다. 지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영업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묶어가지고 이 묶은 그 거래들, 레이어 2에서 수행한 거래들 묶은 거래를 이제 블록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묶은 거래를요. 묶은 블록 트랜잭션을 레이어 1에다가 보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처리했다는 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레이어 1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이어 1에서 이용하는 트랜잭션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 레이어 2, 베이스와 같은 이런 레이어 2요. 레이어 2에서 이렇게 검증을 위해서 내려오는 배치 묶음, 그걸 블록이라고 그랬죠. 블록 트랜잭션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이어 1에서 하는 이 트랜잭션하고 레이어 2에서 내려보내는 이 블록 트랜잭션은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요 블록체인에서 별도의 공간을 설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블록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EIP7691이라는 것은 블록당 이 처리할 수 있는 블록요. 이 블록의 개수를 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면은 이 레이어 2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 2 사용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줄여줍니다. 롤업 성능을 향상시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에코시스템, 이 L2도 이더리움 에코시스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 L1 플러스 L2 전체의 트랜잭션 퍼 세컨드를 보면은요 519 정도가 나와요. 근데 레이어 2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TPS를 갖는 게 이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레이어 2 체인에서요. 레이어 2 체인에서 가장 높은 트랜잭션이 베이스입니다. 베이스가 지금 110.5 TPS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5, 6밖에 안 된다 그랬죠. 거기에 비해서 레이어 2만 해도 이 정도의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110. 이더리움 레이어 1, 레이어 1요. 레이어 1은 약 19 TPS 정도를 처리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레이어 2를 보면은 유니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니스왑.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중앙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것을 우리가 CEX라고 그러죠. CEX, Centralized Exchange. 거기에 비해서 이 바이낸스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탈중앙화 시스템, DApp이죠. DApp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DEX라고 하는데요. Decentralized Exchange. 이 유니스왑이 DEX입니다. 그런데 이 DApp은
이더리움에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이더리움 자체 여기에도 이 유니스왑이 올라갈 수 있고, 이 베이스 같은데 여기에도 DF 유니스왑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유니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체인. 유니체인이라는 것은 이게 또 똑같이 L2 체인입니다. 이것도 L2 체인이에요. L2 체인인데 베이스와 차이점은 이 유니체인에는 디앱이 한 개만 올라가요. 한 개. 오직 한 개만. 유니스왑이라는 디앱 하나만 올라갑니다. 한 개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체인을 뭐라고 하느냐니까 줄여서 이거를 유니체인을 다른 말로 디앱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체인을. 예. 그래서 디앱 체인이 지금 TPS가 24.5네요. 이더리움 에론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하면은요, L1만 보면은 안 됩니다. 이 L2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은 에코시스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이더리움은 L1, L2를 다 포함해서 이것을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생태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L2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L2들이요. 예. 그래서 L2들은 블록 트랜잭션을 L1에 보내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이 블록 처리량을 계속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죠. 혁신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 EIP7691을 구현하고 이 한 3월 달 정도에 구현이 됐는데요. 5월 초에 그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블록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모든 그 L2 사용자들은 이 거래를 하면은 그 거래가 묶어가지고 블록 트랜잭션 형태로 레이어 1에 보내져가지고 검증을 받습니다. 보안 검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레이어 1 입장에서 이 처리해 줄 수 있는 블록 이 공간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의 대부분이 이 레이어 2 입장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수수료의 대부분이 이 에론들을 사용하는 여기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보안 검증을 받기 위해서 에론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부담하는 수수료, 이게 수수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수수료는 물론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는 거의 다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블록 공간이 늘어나면서 효율이 좋아지면서 이 사람들은 L2 사용자들은 수수료가 자꾸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롤업 작업이 이 블록 트랜잭션 롤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롤업 방식으로 하니까 저렴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L2에서도 뭐 스마트 지갑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그 UX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더 가스는 저렴하고 실행시키는 비용은 덜 들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L2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보안을 책임져 주면서 L2를 사용하면은 이더리움과 동급의 그 보안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도 적고요. 그러니까 L2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L2 사용자가요. 그래서 이 블록 용량이 EIP7691에서 이게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블록이요. 블록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블록당 블록당 하나의 블록당 요 블록의 수가 3에서 6으로 늘어났어요. 최대값도 블록당 최대값도 6에서 9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롤러블리한 데이터 가용성 공간을 2배로 늘렸죠. 예. 이 레이어 2를 위한 레이어 1에서 이 공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 많으면은 레이어 2가 데이터를 게시할 수 있는 이렇게 보안 점검을 위해서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전체 생태계의 용량이 커지죠. 이 레이어 2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전체의 그 에코시스템, 전체의 생태계의 용량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점인데요. L2 사용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데 블록을 확장해 놓으면은 L2들이 사용을 하니까 이게 사용률이 55%에서 40%로 감소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L2 체인이 늘어나도 될 만큼 공간이 지금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L2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잡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게 혼잡하면은 이더리움은 사용 요금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지고요. 또 원하는 사용자 경험, 스마트 지갑 같은 걸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2 입장에서는 데이터 게시가 더 저렴하고 원활하고 예측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매트릭을 보면요, 팩토럴 업그레이드 전에는 블록당 2개였다가 지금 팩토럴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6개가 됐고요. 에버리지 레이어 2 P도 0.12에서 사용료, L2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트랜잭션 P도 0.0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L2 중에서 대표적인 롤러비 옵티미즘, 여기가 베이스도 옵티미즘 방식인데요. 그 다음에 아비트럼도 있고요. 이것들의 사용자 P가 이용할 때 지불했던 P가 0.11, 0.13이었는데 팩토럴 업그레이드 이후에 0.04, 0.05가 됐습니다. 많이 수수료가 감소했죠. 그래서 이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블록 공간도 여유가 있고 수수료도 떨어지고 L2 사용자들이 사용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L2가 늘어나고요. L2 사용자가 늘어나고 전체적인 이더리움 에코시스템이 발전하는 겁니다. 예, EIP7251은 이게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게 검증 노드죠. 검증자, 밸리데이터. 자, 이 검증 노드가 얼마나 잘 동작하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계속 살아남느냐 아니면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검증자 노드죠. 예. 그래서 이 검증자 노드의 검증자가 되려면은 지분을 팩토럴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32 ETH를 스테이킹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킹을 높였어요. 2048 ETH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풀들 스테이킹을 풀에다가 맡겨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스테이킹을 많이 하는 데가 리도입니다. 리도 풀이
900만 ETH를 스테이킹을 하고 있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로켓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은 리도를 봅시다. 리도는 검증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팩트라이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32 ETH만 맡겨뒀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도가 관리하는 검증자가 팩트라이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한 15만 검증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검증자를 이제 조건을 2048 ETH로 증가시키니까 리도가 관리하는 검증자 숫자가 4만 5천 개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다음으로 많이 스테이킹하고 있는 코인베이스도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8만 개의 검증자를 관리했는데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2만 5천 개만 관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총 공급된 이더리움이 약 1억 2천만 개. 지금 오늘 보니까 한 개당 가격이 한 3,000불 보면 되겠네요. 3,000달러. 이게 1억 2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1억 2천만 개 곱하기 3천 하면은 총 이더리움 유통량이 1억 2천 곱하기 3천 한 4천억 되나요? 4천억 달러? 예, 그게 지금 이더리움 총 유통량입니다. 어쨌든 1억 2천만 개가 이더리움이 지금 유통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29% 이게 이와 같은 이 검증풀에 스테이킹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이 스테이킹 되어 있어요. 스테이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스테이킹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액수만큼은 스테이킹에 참여하기 때문에 연 3% 정도의 이자를 배당받습니다. 투자 수익이죠. 투자 수익이요. 비트코인은 이런 게 없습니다. 나머지 이것들은 이제 사고팔고 하는 중앙거래소 같은 데서 사고팔고 하면서 거래하는 거니까 이것들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올라가면은 돈을 버는 거고요. 예, 이더리움에서는 이것들은 고정적인 그런 연 3%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것들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더리움은 이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기술이 없으니까 이것만 주로 생각했는데, 예, 이제는 이 사람들도 챙기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이 사람들도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ECF를 만든 겁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을 만든 겁니다. 예. 예, 이번 슬라이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봅시다. 개인이 검증 노드를 운영해서 수입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로켓풀 같은 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풀을 이용하면 됩니다. 로켓풀 같은 그런 풀을 이용하면 되는데, 거기 가면 노드 스테이킹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노드 스테이킹. 그 개인이 검증 노드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 전용 노드는 그 5%의 수수료를 부과하니까 만약에 개인이 이 검증 노드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로켓풀에다가 나 검증 노드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8ETH를 입금하면은요 로켓풀에서 24ETH를 추가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이제 로켓 검증 노드를 운영하면은 본인 ETH, 8ETH를 입금한 거에 대해서 연 3% 투자 수익이 있고요. 그게 이제 이 정도 수익이 있고요. 또 그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한 거, 검증 노드에 그 투자한 거, 스테이킹한 거, 이거로부터는 자신이 수수료 5%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그 24 곱하기 0.03 수익에서 0.05%를 또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수수료로. 그래서 내가 만약 그 로켓풀에서 개인적인 그런 검증 노드를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8ETH 입금하면은 이 정도 8ETH 곱하기 0.03 그 다음에 24 곱하기 0.03 곱하기 0.05 이만큼의 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ETH를 장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로켓풀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검증 노드를 운영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기술적 책임과 가동 시간 같은 관련 책임이 따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유동적 스테이크처럼 그렇게 자기 검증 노드 운영 안 하고 맡겨버리면 됩니다. 예. 이것으로 2025년 7월 10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